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여러분,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넘었다는 뉴스 들으셨죠?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147%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이렇게 좋지만 오늘 또 안타까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울고 웃는 게 명확한 가운데 우리는 돈이 몰려드는 주식시장 안에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종목 상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은 모도투자그룹과 함께합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결국은 또 양시장 강보합 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뉴스를 보니까 진짜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피해봤던 대표적인 업종인 여행, 항공주가 계속 상승한다는 뉴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지금 일각에서 평가는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행사들 그동안 못 갔던 주가 올려주고 있는데요. 참 좋은 여행은 8% 상승, 하나투어는 7% 오르면서 상승됐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화두가 됐었던 쿠팡 관련주 또 한번 볼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료를 타고 급등을 해주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종목이 대부분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쇼박스는 비교적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OTT와 관련해 쿠팡 플레이 영화를 공급한다는 뉴스로 엮였는데요. 어제는 상한가에 도달이 됐지만 오늘은 9%의 하락이 있었고 또 쿠팡 관련주 중심에 서 있는 동방은 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또 올랐더라고요. 거의 매일 특징주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LCC의 수요 회복과 함께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세와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희 전문가는 같은 전망을 내놓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 상한가 이탈한 종목이 꽤 많았는데 오스테오닉은 오늘 상한가를 지켜내 주었습니다. 오전 중에 상한가가 몇 번이나 풀려서 지켜낼까 했는데 지켜냈고요.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로 최근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까지 발을 들인다고 하니까요. 추가 상승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다음 종목은요. 무상증자 소식은 일반적으로 호재 아닌가요? 이 카페24의 무상증자 소식은 단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카페24는요. 오늘 8% 하락을 보였는데요. 무상증자는 유통 주식수가 증가가 돼서 주식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 때문에 호재라고 받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전망은 좋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점은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줘야 될까요?
일단은 좀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정 시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승 추세일 때는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아직 조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 받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수 올라가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오르기 전에 지금 사세요. 지금 삼성 SDI, LG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사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MLCC 누차 강조드렸고요. 기존에 MLCC 같은 경우는 5G만 모멘텀이 있었지만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MLCC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기의 주요 상승 모멘텀 역시도 이 MLCC 수급 불균형입니다. 지금 MLCC가 부족할 수준으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5G 같은 이 전기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같은 이 MLCC 주요 회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샤오미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말에 이제 MLCC 기준을 봤을 때 일본 무라타 같은 경우가 이제 38%에 이어서 이 삼성전기가 지금 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2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35%가 일단 스마트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가 지금 6%에 불과한데 전기차가 점점 활성화되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6%가 점점 더 올라갈 거라서 MLCC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쨌든 증시가 조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상으로도 봐주세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가 없는 이유는 지금 원래 기존에는 이 MLCC의 기대감이 5G 스마트폰에만 있었는데 이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전기차가 이 5G에 들어가는 MLCC보다 한 100배 이상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멘텀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대형주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수가 내려와 줄 때 눌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 즉 지수 조정 구간에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 길게 보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조정 받았을 때 추가 매수도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카페24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무상증자가 일반적으로 호재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눌린 거면은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오늘 하락 마감을 한 것은 매집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한다는 취지도 한번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 맞춰서 실적을 봐왔을 때 이제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제 1대1 무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동방이라는 기업이 이제 쿠팡 테마의 대장주격 역할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상한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오픈마켓 관련해서 이제 쿠팡과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라쿠텐 등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도 이제 협업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한 이슈와 이제 1대1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1대1 무증 이후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매수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박셀바이오는 신약개발업체이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24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매집 구간을 형성하면서 무증 이후에 이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1분기나 이제 2분기 중후반 정도가 되어야지만 올해 실적 전망에 부합하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은 단타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이 20만 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상장 당시에 한국형 테슬라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20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5만 원 부근에서 이제 최근에는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호재 그리고 성장 전망에 따라 상승 기조를 나타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 하면은 1차적으로 약간 높게 잡는다고 하면은 8만 5천 원 부근을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 정도 설정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카페 24까지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최근에 주식이 좋다 해서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지금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주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몇 개 갖고 계세요? 6개요. 6개요. 예. 그중에서 오늘 상담 받으실 종목은 가장 걱정이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네. 가장 걱정이 되는 종목일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칸. 아, 동진 세미캠이요.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36,200원, 10%. 36,200원의 비중 예. 10%요. 예, 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11일 날. 최근에요? 예, 예. 한 3일 전에 매수하신 건데 예, 예. 그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또 매수 진입을 하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뭐 앞으로 좀 좋다고 해서 네. 예, 됐습니다. 아, 전망이 좋다고 해서 네. 매수를 하셨고 예. 이 종목은 목표가 얼마 보세요? 42,000원 정도. 42,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동진 세미캠 작년 초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네,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동진 세미캠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제인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계속 보유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작년 8월 달이죠. 이제 20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상으로 봤을 때에도 보시면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뭐 12월, 지금 1월 달까지 총 거의 대략 5개월 정도 물려 있던 투자자들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어쨌든 매도세를 이겨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건 확실한 상황이고 매수세가 얼마 들어오냐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이게 뭐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고점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면서 주가가 계속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 종목이 그럼 어디까지 뭐 내려오거나
이걸 그럼 팔아야 되냐 이런 좀 관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크게 밀릴 종목은 아닙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는 좀 체감이 다르실 수 있는데 내려가더라도 지지라인이 밑에 깔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선을 2개 그어드렸을 때 36,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를 제가 2개를 만들어놨어요. 33,800원이랑 31,800원을 만들어드렸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 두 가지의 지지라인, 즉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지지라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대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돌파가 안 되다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밑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크게 낙폭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최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31,800원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관점의 종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 여건이라든지 종목 자체적인 매물대 때문에 바로 좀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지 충분히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와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비중 같은 경우는 뭐 10%시면 뭐 다른 투자금은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 내려왔을 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걱정 없이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지금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도 홀딩 의견 주셨고요. 내려온다면 그때는 또 1번, 2번 추가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라볼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 이 중에서는 먼저 만호 제강을 풀어볼게요. 비중은 20%, 21,550원에 또 매수를 하셨고요. 2782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만호 제강 풀어볼게요. 오늘 종가가 21,100원이고요. 이분 매수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혹시 어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최병진 전문가 지금 전거래일에 지금 전고점을 크게 뚫지 못하고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더 가져가면은 큰 상승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뭐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무중 관련한 이슈도 한번 포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건설도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철강이나 제강 쪽에도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 정책 또한 이제 조금 약간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약간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 기대감까지도 한번 더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제강 철강 업체들의 이제 수혜 관점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은 고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존재하는 약간의 이제 투기성 자본들과 그리고 이 구간대에 존재한 매물대들이 지지 구간으로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구간대 2만 원에서 이제 22,000원 사이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24,0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2만 원을 뚫고 내려올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4,000원 알려주셨고 손절가는 19,000원이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요. 현대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87,30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4760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수익 중일까요? 보니까요. 아쉽게도 지금 손실권이고 오늘 또 4% 넘는 낙폭이 있었습니다. 김민지 전문가, 사실 자동차 종목이 최근에 좋으면서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버티면은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 같은 경우도 20%의 비중을 잡고 계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 지금 87,300원이시면 굉장히 큰 급등 뒤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선을 그어놨는데요. 지금 일단 1차 저항과 2차 저항 라인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횡보 기간이 좀 길었던 구간대와 지금 이 두 구간대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대까지 딱 상한가 올려놓고 주가를 저항 매물대까지 단번에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 가격대를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가격대가 2차 저항 지지, 2차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85,700원대가 저항이 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사실 너무 매물 소화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투매성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이제 매도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69,300원까지는 이 종목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사실 손실이 조금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20%시면 한번 뭐 비중 때문에 거의 투자금 절반이 다 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69,3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다가 반등 나왔을 때는 충분히 현대 관련 종목들이 추세가 좀 좁기 때문에 다시 반등 받고는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은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10% 정도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으로 약간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69,300원까지는 좀 넓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반등 시 그때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종목 선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단기등, 중장기등 잘하시니까요. 오늘 종목 힌트 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 좋아서 또 가져온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 추천주인가요? 잠시 뒤에 또 가져온 이유 들어봅시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7글자고요. 행운의 샛별이 투명하게 날 비추네. 힌트 장인이 고심해서 힌트를 짜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곧 알려드릴게요. 오늘 힌트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세 글자 카메라 모듈 업체인 것 같은데 좋아서 또 가져왔다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카메라 모듈 업체가 왜 좋아요? 급등주라서 좋습니다. 급등주예요? 네. 그럼 카메라랑 관련 없는 건가요? 아니요. 카메라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량주인데 이제 테마 프리미엄이 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지고 온 종목들처럼 좀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갖고 온 종목들이 급등 잘 나와주긴 했는데 이 종목도 그럼 뭐 정치 테마주 격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수익 드리기 위해서 좀 급등주를 최대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곱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은 그러면은 또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행운의 샛별이 투명하게 날 비추네라는 정말 어려운 힌트가 나왔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편의점 샛별이가 사실 최근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쵸, 네네. OTT 관련주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행운의 편의점 샛별이가 이제 TV를 좋아하는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TV 뒤에 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TV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고 비춘 부분이 약간은 놀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TV나 이제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붙여서 이제 벽을 볼 수가 있는 벽이 보이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적인 매력도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량 기업들 중에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 부분에서도 개선세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의 실적이나 이제 전망, 좋은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성장주들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단타성들은 이제 5에서 10% 비중으로 진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묵직한 한 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미래 기술 같은데 앞으로 지금 뭐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투명한 디스플레이, 이제 투명 OLED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롤러블 관련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 기존에 이제 폴더블에서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랑 다르게 이제 혁신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 본다고 하면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프리미엄 가치가 높아질 경우 탄력성을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요. 아직 모르겠다면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힌트를 알아봤고요.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단기 관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요게 두 가지 다 생각을 한 건데요.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에이스 테크. 에이스테크요? 네. 이 종목 매수가는요? 29,250원. 29,250원이요? 네. 비중은요? 20%. 비중은 20%요? 네. 아,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아, 작년 9월 달에 했어요. 작년 9월에요? 네네. 아, 한참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안 보고 그때는 막 네. 시작해 놓으니까 네. 그냥 핸드폰 5기간 하니까. 5G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시청자님 혹시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한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 그러면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진 네. 전문가, 지금 에이스테크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손실권인데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추세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전환은 올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 왕팬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 또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 에이스테크를 네네. 이제 29,000원대에서 이제 잡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네. 이제 내려왔을 때 네.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못 하셨나요, 혹시? 아니에요. 이게 추가 매수를 이제 진행도 했었는데 왜냐면 이게 2만 원 부근까지도 내려왔었잖아요. 제가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돈이 된 거예요. 해서 그러면 3만 원 이상에도 이제 매수를 하셨었겠네요. 그러면 한 3만 3천 원, 4천 원. 네네. 그렇죠. 그러시면은 지금 이제 뭐 평단가가 낮춰진 부분에 맞춰서 오히려 이제 네. 그 매수가 근처 오셔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더욱더 가실 텐데 우선은 이제 이 기업이 5G 중에서 이제 미국 부분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5G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이 네. 기업이 이제 과거에 9월 달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8, 9월 달에.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기대 심리가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일정상으로도 그 이제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주파수 경매도 끝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게 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또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백신이랑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좀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 기조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이 되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취임이 하고 그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네네. 그때 되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2조 달러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미국에 필요한 게 5G 투자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투자가 강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1차적으로 대신에 좀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확진자 수가 좀 어느 정도는 줄어서 들어야 되고 경기가 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여러 가지 투자가 강행된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한 올해 4월 달까지는 좀 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적인 네.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34,000원 부근이나 이상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보면은 우선은 한 38,000원에서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대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게 비중이 20%가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요번에 계산해 보니까 한 25%는 되네요. 25%세요? 예. 그러시면은 이거 혹시라도 한 25,000원 부근이나 지금 자리에서 짧게 대응하려고 하면은 25,000원 이탈하면은 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 이탈하면은 뭐 3분의 1이나 절반 네.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네. 뭐 2만 원대라 아니면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왔다 하면은 그때 그 확보했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네,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왜냐면은 네. 최병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이분하고 꼭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가 병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그러세요? 아빠가. 아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네.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또 전문가님도 자세한 또 진실하게 또 상담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따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대로 잘 따르랍니다. 이거 네. 겁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도 너무 이쁘고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목 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기분 좋은 상담 전화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니까요. BP도 풀어볼까요? 비중은 10%, 그리고 매수가는 24,350원이라고 합니다. 2782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하나 더 골라볼까요? 코리아 센터입니다. 8,670원, 비중 30%,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추가 매수할까요? 하고 6244님이 연락을 주셨네요. 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BP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 수익권이지만 약간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 바이옴도 관련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이제 조정 구간을 좀 버티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4,350원에 10%시니까 이 구간대 지금 제일 최근 가격대 지금 현재 구간이랑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밑에 지지라인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3,500원 제가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구간대가 과거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고점대를 형성했었던 가격이고 최근에 좀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가 된 뒤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위에 좀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사실 이 종목은 이 구간대에서 계속 행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벨업이 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가격대가 원래 주요 지지라인이었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과거의 강한 지지라인이 지금 저항자리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다시 지지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23,500원대 지지 받고 난 뒤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그대로 좀 홀딩하시고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지지라인과도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하자. 지난번 고점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피도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전고점 넘을 힘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른 종목 코리아센터죠. 8,670원에 비중 30%. 하지만 지금 종가상으로는 7,810원에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은요, 지금 추가 매수까지 고민 중이신데 어떡할까요?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니까 추가 매수 자리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1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에 맞춰서 비대면과 이제 언택트 테마의 테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급등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의 이제 대량 매도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이제 추가 상장 물량의 부담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코리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성장 전망을 볼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테마성 이슈, 테마 자금들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이제 들어왔던 투기성 물량들을 최소화하고 테마주에서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존재하는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이제 1분기 실적이 나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실적주로 오히려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10%대 뭐 20% 그 사이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은 평단가도 확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나 이렇게 이제 성장 전망이 좋은 애들은 이제 오히려 추가적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 잡아드리자면 우선은 6,800원 근처나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9,200원 잡아드리고 그리고 성장 부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우선은 12,000원에서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센터는 목표가는 일단 9,200원 알려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수산 INT, 삼화전기, 링네트 다 최근에 주셨는데 수익률이 엄청나고 수산 INT는요. 한 달 만에 266%라는 좀 경이로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또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좀 상한가 올라갔었던 인터파크 진행하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최근이라고 하기엔 정말 가까운 바로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요.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또 급등이 나왔던데요. 와, 이렇게 일주일 만에 61%라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홀딩 각일까요? 네, 버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집 주체들이 그들의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유하자고 사실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밀리지 않고 끝났으면 제가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밀리고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방송 출연 전까지 꼭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최고 계속 급등주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수익 실하신 분들은 또 오늘 새로 들어가는 급등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워낙 어차피 거의 30% 수익권이 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 때 딱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같네요. 주요 저점, 그러니까 주요 고점 때 매물대 위치까지 딱 끝내놓고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까지 매물 선호가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보시면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이 구간대에 아직 매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8%까지 내려왔다가 매입 주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량 털어내고 다시 오늘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차 저항 구간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3,700원이라는 가격대가 2차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 지금 맞고 물량이 다시 또 내려오면서 주가 좀 밀려 내려왔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3,700원에서 어제같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절반만 수익실 안내 드리려고 했지만 일단 밀렸기 때문에 이미 뭐 물량 수화도 어느 정도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3,700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보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주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한 종목입니다. 매집 주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행보 뒤로 지금 이제 주가가 막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우리 매수가는 워낙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큰 수익 주셨는데요. 더 큰 수익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도 리뷰 도와드릴게요. 유틸렉스, 서울옥션, 현대오토에버, 한국가스공사. 유틸렉스도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88%, 90% 넘는 또 수익률 주셨고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3개월 만에 150% 가까운 또 수익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 건가요? 네, 제가 우량주로 보냈던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또 우량주가 이렇게 또 큰 수익을 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10% 넘는 또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우상향 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하루 만에 6%가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향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증시를 고려를 해서 이제 우량주들을 그 당시에 많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테마성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향후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냐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37,000원 부근까지 한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부각받을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관련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들과 이제 관련한 소식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린 뉴딜 내에는 이제 수소 관련한 테마 그리고 섹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섹터들도 존재를 하지만 아직은 덜 부각받은 섹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미국의 플러그사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한 부분도 다시 한번 수소 관련 섹터도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테마성 이슈나 이제 관련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받는다고 하면은 최대는 우선은 한 44,000원 부근까지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4,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자분들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파크 버텨보자 테마 유효 단기 저항 돌파 시 추가 상승 고라고 알려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계절적 수혜 수소 관련 모멘텀 지속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세 글자, 좋아서 또 가져온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에게 카메라 모듈 업체란? 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종목은요? 네, 오늘 종목은 의미 없는 종목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급등주 가지고 왔고요. 네.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과거에도 한번 편입드렸었던 종목인데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포인트 사실 뭐 크게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갤럭시 시리즈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시스는 중요한 모멘텀이 옛날에는 카메라 쪽 뭐 올인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차, 소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시장 점유율도 사실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모두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캠시스의 뭐 세보시라는 이 국내 초소형 전기차인데 이 판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삼성 쪽에서 나왔었던 이 소형 전기차도 제치면서 오히려 훨씬 더 판매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좀 결국은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가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인까지 최대 탑승이 가능하고 뒤에 약간의 짐도 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온풍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아서 지금 다른 뭐 대기업의 제품과도 견주었을 때 훨씬 더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모멘텀 테마주입니다. 급등 나올 거라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뭐 사실 최근에 갖고 왔던 종목들이 계속 급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담는 비중만 담으세요. 보통 이렇게 수익 잘 들이면 이번 번에는 내가 이거 뭐 놓쳤으니까 조금 먹었으니까 비중 많이 담아야지 하시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이 뭐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좀 있으면 뭐 약간의 어쨌든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타 수익 보면서 좀 안전하게 수익 보는 관점으로 좀 우량주 있는데 테마 프리미엄 받는 종목으로 가져온 만큼 너무 많이 담기보다는 일단 조정 시에는 오히려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간다는 관점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면 목표가 항상 잡아드리는 게 그냥 위로 10% 아래로 10%고요. 근데 어차피 아래 구간에는 지금 과거부터 계속 깨지 않는 지금 거의 바닥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내려올 거다라고 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뭐 10% 구간도 어쨌든 박스권 가장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를 잡아드리는데 충분히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에선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새 종목 2개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새로운 종목 하나 또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보이시면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기 밑에 편입된 종목이 유니온 커뮤니티였는데 이 종목도 지금 뭐 과열 종목까지 지정될 만큼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 캠시스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는데요. 또 보너스 종목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까요? 7글자고 행운의 샛별이 투명하게 날 비추네 하고 또 감성적인 힌트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왠지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OLED 중에서 투명하게 날 비추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행운의 샛별이 하면은 네. 럭키 금성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금성. 네, 그리고 네. 투명하게 날 비추는 거는 이제 이 기업이 CES에서 지금 투명 OLED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투명 OLED 관련해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부터 파나소닉의 투명 OLED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롤러블 폰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사업 부분을 볼 때도 O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장이 이제 형성된다는 기대감에 LG그룹, LG 디스플레이가 주력적으로 밀고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아모레드라는 이제 관련한 디스플레이를 출시를 하면서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시장을 좀 뺏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의 확대 부분 그리고 올해 출하량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성장 전망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은 27,000원 부근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게 잡겠습니다. 12,000원 부근을 잡아드리는 게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이제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보면은 수급 동향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상향 기조 꾸준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손절가와 목표가 알려주셨는데요. 손절가를 좀 길게 잡아주신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